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5월 2주차입니다. 지난주는 한 주 쉬었는데 근로자의 날 또 어린이날 이제 휴일이 이틀이 이제 있어서 한 주 이제 영상을 쉬었고요.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 베팅을 거의 안 하고 아주 소량의 금액으로만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계좌가 크게 이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한 4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근데 추세가 좋습니다. 4월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지난번 고점 근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3월 말에 이제 찍었던 2700 후반대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는 이거를 또 돌파 조정이 오더라도 기존 요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다시 조정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20일선 밑으로 쭉 빠진다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매매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 21선 위에서만 좀 놀아준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좀 그러니까 찌라시인지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아닌데 HBM 8단짜리가 좀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실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엔비디아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런 내용 때문에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그렇지만 하이닉스 향에 있는 어떤 공급 업체들은 여전히 탄력이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힘을 좀 못 쓰는 상황이 되면 지수도 이렇게 막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한국 전체에 좀 수출이 굉장히 지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약간 소비재 쪽이 탄력이 좀 좋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그렇고, 음식료 업종도 좀 그렇고요. 네. 그런 쪽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제 계좌가 이제 좀 언더퍼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달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항상 결론은 동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파 매매를 성공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5%,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52%, 그 다음은 55일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15%의 수익을 이제 돌파하면, 그러니까 제가 돌파한 이후에 그 해당 종목이 15%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은 보유 수량의 50%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가 되면 또 보유 수량의 30%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52%가 되면
보유 수량의 30%를 또 매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일부만 이제 남아 있겠죠. 아마 뭐 1000만 원을 샀다면 뭐 한 200, 300만 원 요 정도, 그러니까 매수 금액 기준으로 요 정도만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때는 이제 55일선을 주가가 이제 하향 돌파할 때, 하향 돌파하게 되면 전량 매도. 요게 이제 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손실이 나면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4% 정도 수준에서 손절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손실을 4% 정도 손절해야 되는 부분도 뭐 일부 좀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손절은 잘 지켰고요. 수익은 이제 이대로 못한 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 15%가 이제 돌파하면 자동 매도로 이제 50%가 매도가 되는데, 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제 계좌 전체가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면 스스로 좀 불안해서 뭐 15에서 20% 정도 수익만 보고 전량 팔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복귀를 좀 해보니까 이제 돌파 매매한 종목 중에 물론 15% 갔다가 다시 본전까지 와서 이제 트레일링 스탑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은데, 돌파 성공한 종목 중에 한 30에서 한 30% 정도? 예, 그 정도는 이게 52%도 넘어가고 뭐 100%까지도 가는 경우가 꽤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매매한 걸 쭉 돌아보니까 그거를 못한 게 일단 수익을 제가 충분히 길게 가져가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위험 관리도 물론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손절이 조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손이 좀 안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체적으로는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종목 매수를 종목 매수 진입 혹은 이제 어떤 섹터의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종목 선택하는 부분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인데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제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돌파가 많이 나온 섹터 있잖아요. 이제 시장에 어떤 그 시장에서 관심을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섹터에서 돌파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sek터에서 돌파가 나올 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떤 뉴스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한참 이제 그 반도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실리콘2하고 뭐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V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돌파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쓸 때, 그때 돌파가 나오는 어떤 특정 섹터, 이제 화장품이라는 특정 섹터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도체가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된 지 한 몇 달 됐어요. 예, 두세 달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섹터 안에서 후발주자로 돌파가 나온다 이런 것보다 전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섹터에서 돌파가 나올 때, 근데 그 섹터 자체가 연결을 해보면 뭐 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다든지 뭐 크게 성장하고 있다든지 요런 게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근데 뭐 데이터로 이제 정확하게 뭐 기록을 했거나 뭐 어떤 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좀 돌아보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매매에서는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답이잖아요. 예, 저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언제 진입을 하고 또 언제 팔고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시 복귀를 해봐도 항상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종목 매수하고 어떤 선택하는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계좌인데, 일단 돌파 매매해서 지금 보유 중인 거는 위에 요 3개 종목이 이제 다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크게 또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46% 정도 되는데, 지금 기술주 전체적인 좀 센티가 안 좋아서, 손절될 위험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이제 IR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 매출 비중이 이제 아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그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 최종 고객사가 구글 향이 아마 한 40% 정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성장에 이제 지금 명확하게 성장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26년도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FN 가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걸 지금 뚫은 상태인데, 기술주 센티가 안 좋아서 이게 좀 하락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 뭔가 저는 좀 약간의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락해도 여기까지만 좀 버티면, 다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손절이 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손절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위험 관리를 크게 못해서 큰 손실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뭐 더 하락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뭐 하락한다면. 근데 이제 뭐 잘 버텨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걸 또 괜찮다고 해서 잘 버텨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이 한 개의 종목에서는 뭐 괜찮겠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고르고 어떤 이 해당 종목의 어떤 성장이 끝났는데, 이 선반영이 돼서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걸 이제 고집스럽게 들고 있다 보면은 이제 손실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요런 경우에 좀 많은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VT는 이제 4월 제가 한 말 정도, 중순 이후에 제가 돌파 매매 했었던 종목인데, 아마 여기 돌파할 때 샀을 겁니다. 샀던 종목인데,
뭐 옆으로 좀 조정하다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가 다 좋았죠. VT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세가 더 나올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당 종목은 뭐 15% 이상 수익이 나서 한 반절 정도 덜어냈고요. 예, 지금 1,000만원 정도 평가금 위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좀 길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제 여기 돌파하는 기준으로 아마 43,000원 정도 돌파하는 기준으로 이제 비중 베팅이 들어갔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여기 부분, 뭐 이런 위치 있죠. 예, 이런 위치하고 이런 위치에서 뭐 한두 번 정도 그 범퍼 매수가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이제 비중을 실어서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요. 요것도 이제 15% 이상 수익이 한번 났었던 거라서, 네,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실패한 종목들은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없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매매 비중 베팅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회사가 이제 업사이클에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100만원씩, 뭐 혹은 50만원씩 이렇게 이제 피라미딩 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깊게 나와가지고, 요건 아마 손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피라미딩 하는 종목들은, 첫 매수했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절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000원에 처음 100만원을 매수했다. 그럼 그 19,0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8% 요렇게 될 때 이제 순차적으로 손절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요 정도 남았겠죠. 예. 여기 조금만 더 빠지면은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손절이 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목이 제 계좌로 편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손절을 잡아 놓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8%가 되면은 이제 20%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가 되면은 거의 100%가 이제 전량 남아있는 것들이 다 손절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손절이 좀 매우 타이트한 편이고, 뭐, 요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할로 피라미딩 하게 되면 평단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동적으로, 이 감시주문이 이제 계산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처음 딱 들어갔던 그 매수가에 의해서 이제 계속 계산이 되고, 이제 저는 피라미딩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분할로 계속 사는 방식이다 보니까, 돌파 매매 외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평단가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평단가가 바뀐 걸로 다시 계산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예. 처음 매수했던 그 가격으로 하는데, 일일이 계속 바꾸기는 좀 어렵고,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로 제가 피라미딩 하는 경우는 그냥 이제 첫 매수 기준으로 요걸 계속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평균 뭐 짧으면은 마이너스 뭐 4만원 정도? 예, 4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시세가 잠깐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4월 19일부터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뭐 매수를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요럴 때서 제가 한 번 더 사고 하다 보면은 한 2,300만원 매수가 되거든요. 한 달 정도의 기간에서, 만약에 추세가 좋았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손절이 되겠죠. 예, 손절이 되면은
뭐 그런 경우로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마이너스 한 10만원 정도의 평균 손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수익 기준은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최소 이제 2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예, 20만원, 좀 많이는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분할로 이제 피라미딩을 했는데, 이제 수익이 30만원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트레일링 스탑을 잡는 거죠. 그 종목을.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할 피라미드 했던 종목 중에서 꽤 뭐 30만원, 뭐 2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 났던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돌파 매매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좀 헷갈리실 거, 혹시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요 화면에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건 크게 비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은 뭐 이것도 계속 추세가 좋고, 요 해당 종목은 뭐 방산도 방산인데 그 이제 로봇주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예, 요거는 일단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어떤 조정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매수를 해둔 상태고, TNL도 이거 제가 지금 종목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TNL은 원래 돌파 종목입니다. 돌파 종목인데 제가 놓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이 굉장히 4,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26년도에 이제 예상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이제 어떤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이제 사상 최고가긴 한데 비싼 종목은 아니고, 근데 이 TNL의 이 섹터가 뭐 어디냐 하면 의약품 쪽입니다. 네, 그쪽인데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살짝 조정 중인데, 저는 이런 차트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돌파는 좀 늦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분할 피라미딩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일부 매수돼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이제 분할로 조금씩 사 놓은 상태인데, 저는 요거는 52,000원 정도? 예,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비중 베팅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52,000원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 수평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평선입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피라미딩을 계속 할 생각인데, 지금 삼성전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좀 찌라시가 나왔잖아요. 예, 뉴스는 아니고. 근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는 더 탄력을 받겠죠. 예. 그래서 뭐 추세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T는 이제 지금은 이것도 뭐 피라미딩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사놓은 건데, 저는 사실 여기 돌파하면은 그 비중 베팅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삼성전자 그 찌라시 때문에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최근 뭐 목요일, 금요일 좀 조정받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다시 시세가 뭐 계속 우하향으로 꼬라박을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루머로 보고 다시 뭐 상승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돌파가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런 종목도 이제 지금 사실 거의 손절 위치에 가깝게 있거든요. 한 요 정도 떨어지면 아마 손절일 텐데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고 기아도 이제 뭐 피라미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일단 조금만 사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일부 좀 사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시세를 그렇게 못 받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삼성전자 자체는 큰 조정은 또 안 받더라고요. 약간만 하락한 상태인데 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손절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이게 이렇게 쭉 빠진다 뭐 혹은 내지는 뭐 전저점까지 이제 빠졌다가 뭐 박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좋진 않네요. SDI도 이제 피라미딩 종목으로 좀 갖고 있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있는데 뭐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제가 요번에 요번 주 5월 달에 매수한 게 클래시스하고 이수페타시스 요 두 가지 종목만 매수가 됐거든요. 5월 달에. 거의 뭐 4월 말부터 해서 거의 이제 돌파 매매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매수했던 종목은 없었고, 뭐 VT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실패한 게 이제 그러니까 4월 말에 매수해서 이제 손절된 종목이 이제 비중 베팅을 해서 손절된 종목이 하나는 유진테크고 하나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유진테크는 시세가 좋았어요. 예, 이제 쭉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삼성전자 그 건 때문에 시세가 꺾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칼 손절을 제가 못했습니다. 요게 자동 감시 주문을 제가 취소를 했었어요. 이게 좀 손이 좀 잘 안 나가서 요거는 조금 늦게 손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요거는 뭐 정상적으로 손절을 한 거죠. 예. 근데 요거는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손절됐지만 지금 한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하나 시스템이 네, 여기 있네요. 손절하고 100만원 다시 샀습니다. 예, 다시 샀는데 뭐 지금 한 이쯤이겠네요. 예, 지금 가격 근처에서 3일선이 다시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좀 범퍼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거든요. 뭐 직전 고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직전 고점 여기 뚫으면은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진테크도 유진테크가 삼성전자 향 매출이 좀 제가 알기로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공정은 아니고 이제 전공정 쪽 장비인데 지금으로서는 시세가 좀 나오긴 어렵겠죠. 그 찌라시가 맞다면. 예, 근데 뭐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제 좀 조정을 멈추고 다시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일부 좀 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또 시세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뭐 바뀌게 된다면은 또 돌파 매매까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요번 주에 비중 베팅에서 손절한 거는 그 두 종목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래서 이제 다 봤고요. 예.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 뭐 한 몇 달 정도 되네요. 3월 초에 조금 계좌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이제
아주 완만하게 계좌가 조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때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그 손실 관리를 못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뭐 어찌됐든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제 계좌가 그래도 제 목표가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제 시장을 이기는 게 제 목표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내 수익률이 항상 위에 이제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제 목표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코스피 수익률을 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서 뭐 많이 차이는 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사소한 실수도 이런 걸 계속 줄여 나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또 또 어떤 섹터가 또 지금 또 시세를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가면서 그렇게 다음 주도 이제 매매를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일이 있는 주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웬만하면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월달에 휴일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도 또 쉬면은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이제 15일 날 이제 휴일인데 뭐 다음 주는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한 일주일 쉬니까 구독자가 한 두 분이나 빠졌더라고요. 51명 중에 두 분이 구독 취소를 하셨던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휴일이 있으면은 좀 쉬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좀 어지간하면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치는 장입니다. 예. 항상 수익이 안 나면 항상 지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멘탈 잡고 주말 동안에 예, 다음 주도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